정부 지원 사업 정보입니다. 이 자료만 하더라도 3,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정보가 쓰레기가 될지 보물이 될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대표님한테 맞는 것을 정확하게 골라서 제대로 된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정보는 대표님한테 보물 같은 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지원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지원금은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전 코로나 시절에 영세소상공을 위해서 준비한 복지 차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칭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작으면 5천만 원, 1억, 2억 되는 이런 돈은 단어 자체는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본래적인 목적은 정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고 우리 기업은 투자 대상 기업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의 구성을 볼 때 우리는 투자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3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상자금이라는 지원금, 그리고 대출 성격이지만 어떤 자금,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을 내는 것을 공제하거나 감면하기 때문에 동일한 현금적 성격의 저는 정부 지원 제도, 그래서 3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부 지원 자금은 수천 가지, 정책 자금은 수백 가지, 세금만도 한 200가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많죠. 이것을 늘상 분석을 합니다. 우리 기업체 대표님들께서는요. 기업이 분석을 하죠. 주로 이런 투자자에 대한 분석이 우리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부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분석한다 한들 투자자가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꾸로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이런 관점이 훨씬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받을 기업,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 기업은 대표와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인력, 그리고 이 기업의 사업성은 어떻게 될까, 현재, 앞으로는 우리 이 기업의 기술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의 기술력과 앞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투자받을 기업을 보는데, 이거 누가 보느냐? 투자자라고 하는 정부가 투자받을 기업을 예리한 눈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어떤 눈으로 평가를 하느냐?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하나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말고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만한 우리 기업의 자격 요건과 그거에 걸맞는 그 기업의 가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면 되나? 아니죠. 정부 지원 사업과 기업이 어떻게 매칭이 제대로 되는가? 나는 마이너리그인데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나는 메이저리그에 해당하는데 남들 끼지 말아야 될 마이너리그에 가는 것은 아닌가? 즉 정부 지원 사업과 기업의 적합성이 또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달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 기업의 현재 기술과 미래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현재 매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시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싸움의 현장, 발표 평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기업 대표님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효과적인 발표를 하는가, 그리고 평가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데 그런 심사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정부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결론을 하나로 본다면 무엇이냐면, 정부라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받을 만한
매력적인 기업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결국 우리 대표님은 투자받을 만한 매력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표님이 해야 될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고, 정부와 계약을 맺고 통장에 그 해당되는 5천만 원 혹은 1억 원이 입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론 순차적으로 되겠지만요. 그런데 단지 돈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우 아쉬운 지점이죠.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예요. 메달의 가격을 한번 봤어요. 메달의 가격이 금메달일 때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우리 올림픽 국내 위원회에서 포상을 한답니다. 뭐 금인 경우 한 5, 6천만 원, 은인 경우 한 3, 4천만 원, 동인 경우 한 2,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단지 이것 따기 위해서 5천만 원, 1억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피나는 훈련을 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돈 5천만 원, 1억을 넘는 그 가치, 바로 명예라고 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 합격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것이 아무나 다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명예스럽고 한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한 사람, 그분이 만든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국가 R&D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합격하신 그분의 신제품, 신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각종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그를 통해서 혁신된 제품과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 본다면 5천만 원, 1억, 2억일 텐데 이것을 다른 그분이 갖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된 스토리를 과연 홍보하고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론 월드컵이나 세계적인 그런 올림픽에 버금갈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업 세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때로 영웅입니다. 5천만 원, 1억 원을 그것을 국가가 돈으로 주는 훈장 명예 포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얼만큼 활용할까요? 5천만 원, 1억 원을 그것을 가치롭게 5억 원, 10억 원 혹은 50억 원의 가치로서 활용할까요? 참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은 돈을 넘어서 스토리가 이 기업의 신제품, 신서비스에 연결돼서 커다란 홍보 활용이 된 것을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정부 지원 제도는 큰 틀이 있습니다. 대략 7, 80%의 변치 않는 법률적인 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국가라고 하는 투자자가 기업이라고 하는 투자 대상에게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혁신하는 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 세금을 투자하는 큰 법률적인 원칙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래 혁신 산업, 제조업, IT, 여러 가지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업종과 청년과 여성과 이런 부분에 큰 원칙이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정권도 변하고 정부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책이 있죠.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변치 않는 큰 틀 80%에 해당하는 것과 한 20%에 해당하는 매년 급박하게 변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도 우리 법률에 정하는 창업지원법, 벤처특별조치법, 조세특례법, 각종 법인세법, 지방세특례법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에 입각해서 기업을 구조 설계하는 원칙이 있고 마치 큰 빌딩을 지을 때 토목공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기업 구조를 제대로 설계해서 큰 틀에 대한 원칙들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충적인 기술들을 그 위에 탑재하는 것이 우리 투자 대상 기업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술, 굵직한 기술, 대의명분과 같은 그러한 구조가 중요할 것이고 잔기술이라고 하는 순발력은
매년 변화무쌍하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 기업 경영인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경영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과연 이 정부 지원 사업 큰 원칙적인 것도 있고 잔기술과 관련한 변화무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대표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영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것인가, 팀을 짜서 혹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아니면 코칭을 전적으로 받을 것인가. 어떤 기업인 경우는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유튜브라든가 혹은 특강 세미나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정보들을 보충하는 그런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한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본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코칭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우리 대표님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입장과 경영 판단이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최고의 전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 1타 3피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은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청년 창업사관학교 하나만 놓고 한다, 혹은 데이터 바우처 하나, 혁신 바우처 하나, 무슨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공방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은 경영적으로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 할 때 혹시 창업 패키지를 할 때 혹시 R&D 디딤돌도 하고 혁신 바우처도 생각하고 혹은 스마트 공방도 생각한다든가 하나로 3가지를 하는 이런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혹은 이럴 때 벤처기업까지 같이 한다든가 하는 1타 3피 혹은 1타 4피, 1타 5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대입시에서 동시 합격, 동차 합격 이런 것들처럼 한 번에 할 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 경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3개월 준비하겠다 혹은 6개월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대표님의 경영 역량의 일정 시간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 이런 속전속결 전략이 훨씬 더 기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셀프 전략 추천합니다. 셀프, 스스로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물론 스스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코칭을 맡기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대표님께서 내가 20% 할까 아니면 50% 할까 하다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좀 맡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때 그때 코칭을 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본업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일정 시간만 내가 투입하고 일정 부분은 오히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표님이 전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상당 부분 셀프로 할 수 있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제 영상과 제 전반적인 입장은 스스로 하는 것, 대체로 우리 3명의 대표님이라면 2명 정도의 대표님께서는 스스로 하고 약간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2025년 정책을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셔서 대표님의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